그리고 지금 최근에 하나 문제된 게 있던데요.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 산림청 청장 나오셨어요? 예, 있습니다. 네. 또 산림청 지휘기관이 농식품부죠? 예, 그렇습니다. 산림 훼손이 된 경우에 그 복구공사를 무슨 위탁을 입찰을 해서 맡겼더니 엉터리로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다 죽었더라. 근데 복구시키려고 예를 들면 하자 보수시키려고 했더니 회사는 다 없어졌더라.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된 일인데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?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이렇게 부실했을까? 지금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,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, 사례.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,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?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.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.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해 나가는 거, 이거 중요하죠.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과제들,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? 대답이 없어요, 별로. 예, 국조실에서 예, 네. 국무일차장입니다. 네, 네. 국조실에서 전부처 그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다 이미 다 받았어요? 네.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텐데요. 그거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걸 보고도 발견을 못 해요. 보고도 모른다니까요.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. 좁은 골목에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심어 먹고 대파 심고 가는데 그 보고도 그게 문제인 줄을 몰라요. 왜? 하도 오랫동안 그대로 계속됐으니까. 보고도 저건 원래 있던 거지. 그런데 이거 원래 잘못된 거죠. 오래 방치됐다는 이유로 거의 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다른 시각을 가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. 원래 있던 사람은 그냥 당연히 있던 거니까 정상으로 보이죠.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. 예를 들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현장을 솔직히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우리가 좀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뭐 어떤 뭔가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.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에요.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요거 시간을 제가 아까 비서실장한테 6월 중순 정도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한 달 한 반 정도 지금까지 한 달은 됐을 텐데요. 그 사이에 좀 색다른 시각으로 좀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이 산림청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 넘어왔잖아요, 지금.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를 해서야 비로소 발견합니까? 제가 처음에 내가 취임 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야당에게 고맙게 생각해라. 언론에게 고맙게 생각하자.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찾아주거든요. 그 전에 제가 이 지시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할 겁니다. 야당이든지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무슨 전문가든지 지적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는지 하고 계시겠죠, 다들. 언제 지적된 건 이런 게 있다.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시정했다. 이런데 시정을 못하다. 아니면 지적이나 보도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죠.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. 원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것은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하게 돼 있죠, 아마.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인했을 겁니다. 근데 언론이나 민간에서 지적된 것 또는 민원의 형태로 제기된 거 이런 거를 체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
그래서 우리 막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잖아요. 그거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겁니다.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행정개혁을 하겠다, 좀 문제 있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거 되게 고마운 거예요.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.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쨌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,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요. 꼭 국민이 이런 개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그게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면 난 모르겠지만 상당수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. 그건 고맙죠. 그걸 뒤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잔뜩 들어있어요. 얼마나 좋아 그게. 보물창고 같은 거라니까요. 그 민원이라고 민원, 특히 집단 민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저한테 막 개인적으로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내주면 제가 가끔씩 메시지로 밤늦게 보내잖아요. 여러분들한테. 그거 고맙더라니까요. 지적해 주니까.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. 기회죠, 기회. 어쨌든 그런 새로운 좀 시각으로 각자가 맡고 부처청이 맡고 있는 일들을 또 장관이나 이게 위원장이 다 알 수 없잖아요. 그거 알 수 없으면 다시 또 차관이든 실국장이든 또 과장이든 밑으로 내려갈 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나누면서 생각도 바꿔서 일선 실무자들까지도 내가 맡고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어.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고. 그래서 가장 말단에서 실무자가 제일 중요해요. 실무자한테 말을 하게 해야지. 말을 들어야죠. 그런 기회들 좀 많이 가지세요. 그래야 나라 살림이 바뀌죠. 우리가 무슨 기존의 다른 공직자들이 하는 거와 다른 완전히 무슨 초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. 우리가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. 초인이 아니잖아요.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관심을 통해서. 그래서 각자가 맡고 있는 좀 비정상적인 또는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걸 교정하는 거예요. 손발이 좀 바쁘겠죠. 콩알 모으듯이 하자. 획기적인 한 방은 없다.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, 열심히 하는 거. 이게 진짜 성과를 내는 일이고 이 큰 변화를 만드는 길입니다. 그래서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비효율의 효율화 이런 문제는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죠. 그리고 이거 대책을 만들 때 그 산림청도 내가 그 국무회의 방에 말씀하신 것도 다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행정제재, 형사제재 여러 가지 있죠. 근데 행정제재는 이미 효과가 없잖아요. 아니 회사 새로 만들어가지고 벌떼 입찰하듯이 해가지고 한 다음에 회사 없애버리고 또 가서 딴 몽도 만들고 그 언론에서 보도 잘했던데 표를 만들어서 봤더니 이렇게 임원들 이런 거 쫙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. 요즘은 그거 너무 쉽거든요. 그 표를 만들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몇 명이 해, 몇 명이. 전에 내가 경기도에 무슨 부동산 그 쪼개기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. 막 땅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팔고 나 도망가고. 그것도 다 법인 뒤져가지고 다 해봤더니 똑같은 몇 사람에서 회사 만들어 쭉 하고 있더라고. 표 만드니까 몇 사람으로 쫙 집중이 돼요. 이거 언론들도 다 하는 걸 왜 정부 부처는 못 하겠어요? 그 행정제재를 아무래도 소용없죠. 새로 만드는데. 그러니까 소용없고. 형사제재, 그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그 조사받고 벌금 해봐야 벌금 몇 푼 나오고. 그럼 또 바지 사장 내서 또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? 그것도 몇 년씩 걸리고. 그리고 그 사이에 온갖 부정 비리가 발생하죠. 막 로비하고 막 정치인 쫓아다니고. 그냥 부정부패 원인이 되잖아요. 이거 제일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 돈을 뺏으라니까요.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확 올려요. 보증금을 확 올려가지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요. 그 진짜 사무실이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해가지고 만약 페이퍼 컴퍼니고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보증금 몰수한다고 해보세요. 그 누가 그 가짜 회사 만들어 입찰하겠어요?
경기도에도 입찰이 하도 뭐 많다, 뭐 수백 대 1 그러길래 이거 했더니 40%가 순식간에 줄어들더라고. 걸리면 돈 뺏기니까 이거 왜 하겠어요? 그거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지.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혼자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해야 돼요. 민간인들도 좀 모으고 뭐 하면 아이디어 많잖아요. 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막 칭찬해주고 그래야 돼요. 그러면 얘기를 안 해.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다음부터. 그래서 상사들이 무섭거든요. 막 유인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기발한데 이러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거기에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. 하여튼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해요. 왜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. 하여튼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드십시오. 그리고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, 말하면 진짜 하더라.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. 말하고 흐지부지 하던데? 이렇게 하면 영이 안 써요. 그래서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저도 그 점은 분명하죠. 제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체크합니다. 저는 이거 한 거 어떻게 됐냐고. 물론 가끔씩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뭐 당연히 잘 아시겠죠. 업무 지시하고 이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.